자, 계속해서 일곱 번째, 지금 일곱 번째입니까? 여덟 번째입니까? 아,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의 13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공동체 이익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이거 보면 독일 사람, 독일 철학자들이 보면 이런 얘기 들으면, 특히 헤겔이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이제 서로 싸울 거예요. 헤겔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이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의 합이 절대이성이 아니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공동체 전체, 그 루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볼런티어 지느라? 그럼 뭔 귀신 신화락 가는 소리냐 이거죠. 벤담 입장에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야.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그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뭐가? 쾌락의 총합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래서 13페이지 7번 보면 정부의 정책은 그 정책이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우보다 크다면 공리성의 원칙에 부합하거나 따르는 것이다. 이제 드디어 정책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도 개인 혹은 공동체의 쾌락이 증진하는 쪽으로 정책을 취하면 그게 도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올바른 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 사람이 뭐 금욕주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귀신 신하락 가는 사람, 미안합니다. 내가 귀신 신하락 가는 사람 많이 쓰는데 여기 보면 38쪽에 보면 이 책의 38쪽에 보면 주석에서 굉장히 꽤 긴 주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근현대 철학에서 도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하면서 그냥 다 씹어대고 있죠. 첫 번째 도덕 감각, 두 번째 도덕 상식, 첫 번째 도덕 감각.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자신에게 말하지를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게 도덕 감각이라는 거예요. 약간 칸트적인 냄새가 나죠. 어떤 두 번째 상식이래요. 내가 이렇게 원하니 이렇게 명령한다. 너희는 원하는 대로 명령하라. 그다음 세 번째 오성이래요. 오성 이거 약간 해겔 냄새가 좀 나고요. 네 번째 오름의 규칙. 그다음 다섯 번째 목적성. 여섯 번째는 뭐예요? 자연법. 일곱 번째는 이성의 법. 이거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뭐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도덕이고 그거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거, 너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너 지금 콜라 한 잔 마시고 싶냐, 아니면 땀을 뻘뻘 흘리는 데서 책 보고 싶냐,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은 아휴 나 딱 햇볕 땡볕 나면서 책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콜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회 정책을 하는 것이 그게 개인으로서도 좋고 그것이 개인의 도덕이고 정책적으로도 그게 국가의 정의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어요. 나는 금욕하겠어요. 그래서 목이 마른데도 목마름을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41쪽 계속 주석입니다. 인간은 읽겠습니다. 이거 벤담이 쓴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할 구실을 찾을 때 저도 너나 없이 기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행위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오리 없이 판가름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면 그런 행위를 관리할 때 공인들이 따르는 법령에 관해서 왜 그런 오리 없는 재판관이 되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럴 때 저럴 때 자꾸 오리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다. 원칙이 없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을 하는 방향으로 사회 정책이나 도덕이 결정돼야 되는데 어떤 때 그러고 어떤 때는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리라고 하는 원칙으로 사람들의 행위와 공리라는 원칙으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면 그 사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익을 얻게 되고 그러면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 책으로는 58페이지고 이 4장에 보면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와 측정 방법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정말 수학적으로 얘기해요. 뭐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뭐 이런 걸 통해서 쾌락의 그 합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쾌락의 합을 쫙 플러스하고 오른쪽에는 그 고통의 어떤 불쾌함을 합을 쭉 해가지고 쾌락의 합 쪽이 더 많아지면 그 정책은 좋은 거.
어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렇게 해락하자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그 65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쾌락의 종류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소위 이제 쾌락의 종류에서 뭐 부유함, 능숙함, 명성 뭐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감각적인 것,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조금 이따가 할 밀스가 비판하는 거죠. 사실은 뭐 벤담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리주의를 전공한 정치 철학자들 앞에서 벤담의 공리주의는 뭐 그냥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면 또 이제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지금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벤담을 보는 그 밀즈는 뭐가 문제인데 바로 밀즈가 비판하는 게 뭐냐면 벤담 너는 아직 인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뭔가 쾌락 이런 것만 관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이 사람 아주 인신공격투에 원래 벤담이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그렇게 단순한 그 어떤 쾌락주의자의 면모를 띄워놨대요. 한 번도 고생도 안 해보고 그런 표현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네가 인간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응? 여기 보면 126페이지 이게 이제 소위 밀즈가 썼던 벤담론인데 벤담에게 인간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모든 행위가 여러 가지 변화하는 사욕과 흔히 이기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열정의 일부 지배당하고 타인에 대한 동정 또는 반감의 일부가 지배당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 본성에 관한 벤담의 개념은 뭡시다. 그러니까 그것뿐이라는 거죠. 소위 117페이지 행위 동기 일람표 즉 인간 행위의 동기를 분명하게 열거하고 분류하면서 그것을 칭찬하거나 심하게 나무라는 이름 또는 두 가지 중간 성격의 이름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 동기의 일람표에 벤담이 보기에는 인간의 어떤 본성 자체를 반영할 수 있는 목록표가 목록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8페이지 그가 간과한 것은 완전함에 대한 욕망, 양심에 찬성하거나 양심을 추구하는 감정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인간 본성의 도덕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그는 다른 어떤 이상 그 자체를 목적 삼아 추구하는 것도 인간 본성의 한 가지 사실이라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로서 뭔가 나한테 즐거움을 준다, 쾌락을 준다. 요러면 공리주의 원칙이 맞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벤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맥주를 목마를 때 맥주를 한 잔 마셨어. 그 행위가 있죠. 그 행위의 결과만으로 내가 쾌락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밀즈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 동기가 내가 목이 마르서 마셨다. 이렇게 인과관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조교 선생가 나하고 이게 지금 시간과 돈과 열정을 들어서 이걸 찍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쾌락을 줄지. 그 쾌락이라는 게 이제 벤담식이면 돈을 벌어야겠죠. 응?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 큰 돈 못 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조교 선생한테 지불해야 되는 편집비도 있고 장비비도 있지만 그 돈 회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하여튼 그렇지만 나는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찍고 있으면서 강의하는 즐거움도 있고 혹여라도 뭐 한 5만 50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면 좋겠지만 뭐 5천 명이라도 이걸 보면서 아 정치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몰랐던 걸 배웠다 참 홍성민 교수가 참 고맙다 이런 고마움을 표시해주면 나는 그걸로도 이 강의하는 이 수고로움과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나는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목적 자체를 추구한 거죠. 내가 행동하는 원인이 이 강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돈을 혹시 못 벌어도 벌기를 바라지만 혹시 못 벌더라도 이 강의를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는 걸 뭐 표현해도 모르겠지만 표현한다고 나한테 무슨 쾌락이 오겠냐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지식인으로서 기여했다. 이 사회에 뭔가 기여했다. 라고 하는 그 뿌듯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그 목적 자체의 추구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혀 밀스가 보기에 벤담 너는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뭐 명예, 아름다움, 예술과의 열정 이런 거는 너는 도대체 뭘로 생각하냐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129페이지
지극히 복잡한 존재인 인간이 그의 눈에는 아주 단순한 존재로만 보였다. 이 벤다민 밀스가 보기에 벤다민 너무 비성숙한 사람이야. 우리가 자유로운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